안녕하십니까. 버터 바른 목소리 서정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코너 버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네, 오늘 알아볼 거는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소개는 드려야겠죠?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원고를 살짝 갖고 왔는데요.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인데, 이거 뭐냐면 허리 수술 받기 위한 사람이 질문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간호사의 대답이, 입원은 수술하고 열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상식맨이 큰일 났네. 열흘 동안 간병해 줄 사람이 없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병이요, 그동안의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가장 큰 국민의 부담이었습니다. 간병료가요, 저희가 좀 유식해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급여 아닌가요? 비급여였죠. 예. 하루에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적용 안 되는 게 간병이었죠. 네.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간병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고 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하루에 한 달에 간병료를 84만 원씩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 공동 간병이기 때문에, 간병사 한 명이 여러 명을 돌보는요, 공동 간병이기 때문에 84만 원 내는 거고요. 만약에 단독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간병인 하루 쓰는데 24시간에 그 1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죠. 네. 300만 원 내는 것보다는 84만 원 내는 게 나으니까 우리는 지금 공동 간병인을 쓰고 있는 건데요. 자, 간병 부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제가 그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진료비가 대폭 낮아졌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뭐 본인 부담 상한제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간병비가 한 달에 막 300만 원씩 들어가면 이거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네. 환자가 계속 살아 계시면 계속 간병비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부담 때문에 사실은요, 간병살인이 일어나게 돼요. 간병살인. 들어보셨어요? 간병살인? 간병살인요? 못 들어봤다고? 마차 진짜?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마차는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 같아요. 천국에서 마차 타고 내려왔어요? 네. 대한민국에는 간병살인이 억수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 간병인이 환자를 죽이는 거 아니죠. 그러면 환자가 간병인을 죽입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이 아니야, 사실. 네. 남편이 부인을 죽이는 거야.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비참한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는요, 부인을 목 잘라 죽이고 자신은 호숫가에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간병살인이고요. 오히려 더 보편화된 건요, 간병실직이라고 있습니다. 간병을 하는데 얼마 든다고 한 달에? 한 달에 얼마 들어요? 300만 원. 마차 300만 원 벌기가, 한 달에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웬만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250만 원 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버느니 300만 원 들어가는 간병인을 내가 대신할게. 다니는 직장 그만둬버리는 거. 이게 간병실직이에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동료가 있었어요. 실제로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고통은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그리고 심리적 고통, 맞아요. 가족 사이 엄청난, 이 정말 엄청 인간적 고통, 이 고통을 좀 줄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간병의 부담을 줄여주자. 그러면 줄여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로 깎고 들어오는 거죠. 네. 건강보험이 적용해 주는. 그렇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간병을 건강보험에 적용해 주는 방법이 바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거든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큰 병원에는요, 한 병동이 통째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입니다. 그럼 거긴 간호사랑 간병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간병사는 없고요. 네. 간호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간호조무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와주는 일부 또 인력이 있습니다. 지원 인력.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사가 간병까지도 다 부담하는, 간호가 간병을 하는, 그래서 간호와 간병이 통합되어 있는 거죠. 미국에서 네. 그게, 말씀하세요. 네. 그게 미국에서 하는 그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유럽 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환자 침대 옆에 보호자 침대가 있잖아요. 보호자 그죠? 간이 침대가 네. 있죠. 간병인 때문에. 바닥 낮은 거.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가족이라던가 간병인이 24시간 붙어서 치료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감염도 일어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그런데 그걸 다 깨끗하게 없애고 지금 통합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간호사가 다 하기 때문에 보호자는 그냥 면회만 올 수 있지 환자 옆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또 간호사에 대한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고용 창출. 아 역시 우리 마차 똑똑.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조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고용이 많이 줄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업 쪽에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틴 겁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 환자를 찾아가면 꼭 환자 옆에 누가 있는 장면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외국 드라마는 환자를 찾아가면 환자만이 있어요. 환자만 있죠. 그 이유가 간병 서비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간병 서비스가 처음부터 병원에 의해서 제공되거든요. 우리도 병원에 의해서 제공되도록 하자. 간호사가 직접 이걸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 수가 체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건강보험 급여 체계 속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간병사 하루 쓰는데 10만 원 들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겁니다. 하루에 얼마면? 하루에 10만 원 들었죠.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입원하게 되면 네. 하루에 그러면 얼마를 쓰느냐? 이게 단가가 한 7만 원, 8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비싼데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 몇 %죠? 20%잖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개인이 막 고용해서 썼을 때는 하루에 10만 원 들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이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책정을 했을 때 하루에 10만 원이 아니라 8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럼 8만 원에 20%면 28에 16, 16,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오, 획기적인데 완전히. 그러니까 10만 원 들던 우리 보호자들은 하루에 16,000원만 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병인 구한다고 막 전화해대고 고생하고 맞아요. 간병인 속썩이면 또 싸우고 이럴 맞아요. 필요 없이 맞아요. 병원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사실 간병이라는 게 하다 보면 내 삶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효자 없다. 없어요. 네, 저는 그 말이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부모님, 내 가족을 간병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직접 못했을 때 가족에게 주는 죄책감 같은 것들까지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거를 병원이나 나라에서 해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불효자들을 많이 없애주는 겁니다. 사실요, 김병에 진짜 효자 없습니다. 불효자만 나타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마차 같으면 부모님이 누워 계시면 간병하라 그러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 근데 본인은 직장 다니고 있어. 직장 다니면서 한 달에 한 250만 원 벌어. 자, 그러면 이 간병비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부담 못 해요. 그러면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거 이제 불효자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효자 되는 그 죄책감과 간병의 고통과 그러니까 맞아요. 간병 살인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왔다. 건강보험이 이제는 급여해준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하던 간병비가 이제 8만 원 정도로 책정됐고 그 8만 원에 20% 28에 16, 16,000원 정도만 네. 내면 그럼 되는 16,000원 낼 수 있죠, 마차. 그럼요. 그렇죠. 아빠를 위해서 16,000원 낼 수 있죠. 10만 원 내기는 버거워서 못 냈잖아. 16,000원 낼 수 있단 말이지. 거의 16% 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80% 이상 그런 바뀌는 겁니다. 거니까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의료원, 뭐 현대 아산병원 모든 대학병원에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아예 하나가 있습니다. 한 병동에는요 침상이 몇 개 있는 거 하면 한 50개가 있어요. 그 한 병동이라 그러면 한 그냥 건물인가요? 그 한 병동이 하나의 병동의 스테이션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하나의 몰라서. 스테이션인데 왜 네. 드라마 보면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스테이션 있죠. 네. 그게 있는 게가 한 병동에 하나씩 있어요. 아. 그 한 병동이 보통 보면 45에서 50 병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45명 내지 50명의 입원 환자들은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맹장염 수술하는데 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할래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배기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맹장염 정도 갖고 어떤 그렇죠. 사람들 정말로 뭐 암 환자라든지 정말 중환자 뭐 중풍이 왔다라든지 해가지고 진짜로 꼼짝달싹 못해서 옆에서 수발을 해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럼 병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받을래요라고 보호자가 신청하잖아요. 그럼 병원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그 범위에 카테고리에 해당되면 바로 그냥 애초에 입원할 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입원실을 옮기는 경우도 있겠네요. 옮길 그 수도 서비스를 있죠. 받기 위해서. 주치의가 이분은 통합서비스 병동에 가는 게 좋겠다 싶으면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시범 서비스 기간이라서 한 병동씩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전체적으로 적용되면 더 좋을 모자를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안 지금 모자라나요? 이제 이게 모자라면 확대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 지금 막 확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2만 5천 병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만 병상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배가 더 늘어나죠? 네. 2만 5천이 10만, 4배 늘어나죠? 네,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금 한 병동 있잖아요. 네. 앞으로 네. 아마 4개 병동까지 갈 겁니다. 이게 정부의 목표치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대학병원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까지도 지금 쭉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다가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로 나중에 아마 국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이 조사해 왔는데요. 좀 주의할 게 있네요. 요런 게 있습니다. 병동 침대에 호출벨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르면 되는데요. 다만 간호사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벨을 눌렀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인터폰을 받는 거죠. 예, 저 커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커피는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아이고 허리야. 그랬더니 이제 다시 간호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의 경우 커피나 일상적인 잔심부름은 하지 않습니다. 급한 간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되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같네요. 그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 어르신 환자들 중에서는 네. 좀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간병인 부리듯이. 그쵸. 1대1 간병 이것도 해줬겠죠. 1대1 간병이면 다 해주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간병인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좀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그거는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또 하나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의사의 별도 허락 없이 가족이나 지인이 병동에 상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예법입니다. 사실은요, 병원에 아무나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병도 옮기지만 위험하잖아요. 뭐 흉기 같은 거 막 갖고 막 들어가고 이제 맞아요. 그런 거 외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개방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막 가서 밥해 먹이고 막 병원이 진짜 무슨 캠핑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거기 환자 놓고서 이제 술 시키고 족발 시켜가지고 막걸리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켄터키 몰래 사두러 와가지고 네. 맥주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저도 이번에 있을 때 치킨 먹었던 아 그럼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아, 오늘 알아봤는데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정말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문재인 만세 이러고 싶네요. 아, 한번 하세요. 한번. 할까요? 문재인 만세. 네, 여러분 오늘 되게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